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재 제목은 북미의 자동차 생활이고요. 북미의 자동차 생활이 여기에 있는 자동차 생활, 자동차 내용을 전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일어나는 자동차에 관련된 뉴스나 내용들이 한국에 너무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실제 제가 여기서 살면서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디에서 선정한 어떤 차가 2019년 최고의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기사를 보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차가 선정된 건 당연히 축하해야 될 얘기지만, 그 차가 정말 모든 차 중에 제일 좋아서 선정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서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워드에서 어떤 차가 수상을 했다라는, 특히 한국 차가 어떤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면 한국에 있는 그 자동차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전부 다 그 내용만 써서 갖다 퍼날르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 차가 정말 제일 좋은 차인가 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믿진 않죠. 사실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에서 이렇게 뽑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달아주고,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이 차가 뽑혔고라는 게 좀 더 취재가 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답답하고,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 거꾸로 북미에서는 이런 차가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어떤 거에 있다라는 거를 주관적인 기준으로서 이렇게 접근해서 기사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기아차의 K9이죠.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K900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할 때 미국 시장에서 폭망했다, 이런 차 안 산다, 그 차를 안 사는 주된 이유가 같은 가격에 BMW 벤츠도 살 수 있는데 누가 기아차를 사겠느냐 라는 기사만 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그 기사가 틀린 기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비싸니까, 비싼 거에 비해서 BMW, 벤츠 이런 차들을 구매하지 그걸 사질 않으니까 라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걸 보자 하면 사실 이 북미에서 세단 차가 그렇게 많이 인기 있지가 않아요. 특히 금액이 비싼 세단일수록 몇몇의 사람들만 구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비싼 차로 갈수록 SUV가 많이 팔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심지어 슈퍼카 브랜드들도 최근에 SUV를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중심적인 내용에 있지 않고 자꾸 차 성능은 좋은데 가격적으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성능이라도 브랜드 네임 때문에 진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보자라는 거죠. 이 북미 시장에서는 SUV,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인기가 정말 많고, 최근에 세단형 자동차들은 연비가 좋은 소형 중형 세단형 자동차가 그나마 팔리는 것이고, 고급형으로 갔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8, 그리고 BMW 7 시리즈 이런 것들은 정말 판매율이 저조해요. 거기에 기아차 K9 그런 차가 접근을 해봐야 어차피 판매율이 저조한데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더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좀 전달되고,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나 다른 가격적인 면을 비교하면 좋을 텐데 그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고 오해를 많이들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재를 계속 할 거고요. 이 연재는 끊임없이 차에 관련된 내용, 아니면 교통에 관련된 내용, 자동차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자동차 전문 기자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20년 전에 기자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일했던 회사는 카테크라는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생활과 경정비 생활사로 같은 회사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이제 카엔테크라는 회사를 별도로 나오게 되면서 이름을 카엔테크, 카테크라고 바꿨죠. 그때 이제 제가 기자 일을 했었는데, 그 잡지가 그 당시에는 한국 카센터가 거의 대부분 보는 잡지였어요.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때 있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왜곡되는 기사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발전된 시대에도 정확히 와서 생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겠구나라는 것도 느껴졌고, 그런 것들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왜 북미 대륙에서, 특히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 잘 팔리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업 트럭이 잘 팔린다라는 개념에서 세 가지를 저는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완전한 커머셜용, 그러니까 완전한 상업용 차,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사업용 차. 개인 사업용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핸디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어떤 손기술이나 나름대로 작은 자격증 같은 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 집이나 아니면 물류창고 이런 데서 혼자 가서 뭐 수리하고 칠하고 바닥 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통 1인 사업자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도 이 픽업 트럭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밴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소규모 사업자용 차로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승용차로서의 픽업 트럭으로 또 많이 팔리죠. 그래서 저는 상업용과 소규모 사업자용을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마지막 그 승용차로서 픽업 트럭이 잘 팔리는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납니다. 픽업 트럭이 북미 대륙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가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뭐 배달료도 비싸고 장 한번 보러 나가면 장 보는 양이 뭐 어마어마해서 일반 차에는 다 안 들어가고 트럭 짐칸에 꼭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럭이 꼭 필요하다. 또 때로는 트레일러를 이용할 때 뭐 캠핑카라든가 아니면 뭐 보트를 끌고 다닌다거나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트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트럭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 근데 그 수가 최근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차가 잘 팔린다라고 뉴스에 나오기에는 너무 옛날 말이라는 거죠. 최근엔 여기도 배달 문화도 많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경쟁 관계가 많이 늘어나면서 웬만한 물건에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만 사게 되면 배달료가 잘 붙질 않고 배달료가 붙는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그게 뭐 한 비싸면 100불 내외 뭐 대부분 100불이 들지 않지만 근데 그런 물건들을 1년에 몇 번을 사겠으며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픽업 트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픽업 트럭은 연비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포드 F150의 3.5 이코부스트 엔진이 아무리 진짜 연비 운전을 해봐야 6.1km, 6.2km 리터당요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7 이코부스트 엔진이 대략 한 7.3km 리터당 진짜 연비 운전할 때 여기에 악셀 조금만 더 밟고 급격하게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다니면 연비가 정말 뚝뚝 떨어집니다. 연비가 상당히 다른 차와 다른 SUV나 밴들보다도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승용차로서 트럭을 사야 하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차를 고르는 기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출시하는 트럭 예전에도 그랬지만 좀 뭔가 남성미도 넘치고 차도 크고 멋있어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도 바뀌고 차가 좀 더 디자인적으로도 다른 차 중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를 선택하는 이유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최근에 트럭에 들어간 옵션들은 웬만한 SUV나 미니밴에 들어간 옵션들보다 더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뒤처지는 건 별로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차가 4륜 구동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성능적인 부분도 다른 승용차들과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또 이런 부분이 있죠. 뭐 가다가 어디 한번 슬쩍 잘못 부딪히면 나는 많이 안 다칠 것 같은 그런 어떤 튼튼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트럭을 타고 다니면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고요. 아주 가끔이지만 그래도 어떤 내가 레저 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할 때 혹시 모르는 짐을 실른다든가 이런 게 포함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미니밴이나 일반 SUV에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트를 끌어야 된다, 보트를 움직여야 된다. 물론 큰 보트는 트럭이 필요하겠지만 일상용의 보트나 아니면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거는 웬만한 요즘 최근에 출시한 SUV에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건 뭐 트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트럭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감가상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어느 정도 타고 다시 되팔아도 금액이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트럭의 인기가 많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트럭 갖고 장을 보고 이럴 때 오히려 짐통에다가 뭔가 물건을 싣잖아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짐통에 칸막이가 돼 있거나 특별한 공간이 없으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장본걸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골프백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하고 권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물건이 너무 심하게 돌아다니고 한번 어디 갔다 오면 짐칸에 올라타서 막 물건을 다 집으러 다녀야 될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보통은 다 2열 시트를 많이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2열에다가 마트에 장본거라든가 뭐 골프백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싣고 다니고 뭐 제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짐칸의 활용도 때문에 트럭이 북미에서 많이 팔린다 라는 내용은 더 이상 큰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한국 안에서 어떤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북미 시장 픽업 트럭이 잘 팔리는 이유에 배달료 얘기하고 가내 수공업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도 픽업 트럭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저도 한국에만 있을 때는 픽업 트럭이 되게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했거든요. 근데 픽업 트럭은 정말 다 좋을까? 뭐 어떤 단점 부분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영상 추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영상은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